몸에 안 좋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각종 화학 성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각질 제거제 화장품 성분인 미세 플라스틱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죽음의 알갱이라고까지 불린다는데 정부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미세 플라스틱 자주 들어본 단어는 아닌데 어떤 겁니까? 네, 한마디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스크럽 제품들, 그러니까 각질 제거 제품이나 치약에까지 쓰이는데 이 환경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건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얼마 전 독일의 한 갯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갈매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해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뱃속에서 작은 구슬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을 해봤더니 마이크로비즈라고 불리는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였는데요. 네.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왔나 했더니 바로 이런 세안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각질 제거한다고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굴에 문지르고 나서 씻어내면 저도 이 알갱이가 녹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시중에서 파는 각질 제품으로 거품을 낸 뒤에 이렇게 걸러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죠. 입자가 워낙에 작아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도 걸러지질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알갱이를 물고기가 먹고 또 그 물고기를 갈매기가 먹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마이크로비즈의 원료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건데요. 일종의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아 젖병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비스페놀 A로 만든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수산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각질 제거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 많이 쓸 텐데 정말 위험성을 몰랐거든요. 생태계를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알갱이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고요? 네,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화장품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할 때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천연 원료보다 미세 플라스틱 값이 싸기 때문에 이 세안제는 물론 치약에도 이 알갱이를 사용해 왔는데요. 당장 금지된 게 아닌 만큼 이 관련 제품을 고르실 땐 성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죽음의 알갱이, 즉 미세 플라스틱은 남극, 북극을 포함해서 사실상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바다의 독성 물질도 또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안 제품뿐 아니라 이 페트병처럼 크기가 큰 플라스틱 쓰레기가 부서지면서 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금지 조치는 아예 처음부터 미세하게 만들어져서 걸러지지 않았던 작은 알갱이를 규제하자는 겁니다. 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금지할 계획이고요. 캐나다 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독성 물질로 간주하고 있고 유럽도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로 공연계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수백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일부 연극계가 또 이 보조금을 챙겼습니까? 네, 정부가 300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공연 티켓 한 장을 사면 이 한 장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악용한 곳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난해 봄 상황인데요. 이 메르스로 공연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죠. 이 관람객이 절반가량 줄고 수십 개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공연계를 위해서 추경 예산 3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관객이 표를 한 장 사면 이 한 장을 더 주고 추가로 준 표값은 정부가 극단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월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 2월 말 이 정부 지원 덕분에 거의 매진된 한 공연장을 KBS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여 개 객석 중에 40여 개만 차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 공연도 객석의 3분의 2는 비어 있었습니다. 극단 측은 두 공연의 예매 티켓이 372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 절반인 186장, 그러니까 650만 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매가 많이 됐는데도 객석이 빈 이유는 뭘까요? 당시 극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연극계 현실에서 관객을 조금이라도 더 뭐 공짜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배우들이 우리도 저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400장이 되겠죠. 누구나 그 정도의 일은 대부분이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지인들을 동원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표를 예매했다는 건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한 조직적인 사재기도 공공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팀에서 몇백 개의 아이디로 했다더라. 그래서 같은 IP로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뽕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아이디랑 비번을 막 이렇게 판다. 몇백 개 되겠죠. 저희한테도 뭐 막 그런 제안들이 가끔씩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이런 꼼수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셈인데요. 지난 2월 말에 정부가 700여 개 공연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사재기 의혹 10건, 또 같은 IP로 여러 번 티켓을 산 위반 사례가 50건 적발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검찰은 오늘 국가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 극단 대표 42살 손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극단 대표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됐고요. 11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연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묵과했던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군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됐던 관련자 중에 첫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서울대 수의대 57살 조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의 금품을 받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의 근거로 인용돼 수사 방해에도 이용됐다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지연됐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직후죠.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로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부 수치를 조작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2억 5천만 원의 연구 용역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지인이나 가족이 판단해서 이제 정신병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늘 논란이잖아요. 오늘 헌재 뭐 결정이 나왔네요.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강제 입원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네. 다만 당장 법을 없애게 되면 이 법적 공백이 생기는 만큼 법을 존속하면서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2013년이었는데요. 60대 박모 씨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던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요. 이후 병원에서 탈출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소견서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남용돼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